2022년 대선 서울시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입니다. 가장 비싼 곳이죠.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대통령 선거 결과로 사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대통령 당선 유무에 따라 본인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삶이 달라질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누가 됐든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가 바꿔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바꾸고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린다입니다. 세금 규제는 법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행령과 조례부터 완화할 것입니다. 서울과 중심 수도권은 제한적인 토지구역 제한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하고 외곽 수도권은 재개발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수요 억제책을 풀어버리는 공약을 했죠.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9가지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핵심 부동산 공약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 5년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공급, 수도권만 130만 호. 임기 내 입주가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목표 가구 수가 300만 호였어요. 집을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댕이로 공급을 할 수는 없죠. 2. 재개발 재건축 완화. 준공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완화. 그동안 30년이 넘는 노후화 아파트도 튼튼하기만 하면 정밀 안전 진단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재건축을 못하니까 리모델링으로 우회하는 아파트가 많았던 이유이죠. 3.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 통폐합 추진. 4.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 5.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6. 임대차 3법 변경. 임대차 망법이죠.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서 임차인을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2년 계약할 것을 4년 계약하는 바람에 월세나 전세가 폭등을 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5억이었던 전세 가격이 10억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달리는 열차와 같아요. 천천히 출발하다가 속도가 붙고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집권을 해도 부동산 규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풀어버릴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국회 민주당의 172석을 무사 통과시켜줄 리가 없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 중에 시행령 조정을 통해 빠른 기간 안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를 해주겠다 이것만 들으면 안되고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 종부세 완화. 공시지가 완화를 통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2. 대출 규제 완화. 1주택 무주택자. 3.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4.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진행. 이외의 나머지 정책들은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수가 172석의 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까지는 여소야대입니다. 다른 말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반대할 거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1. 임대차 3법.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전세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힘들 것입니다. 2. 취득세 중과 완화. 3.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록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국회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당분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실현 가능한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2019년 종부세 9만원, 2022년 327만원, 36배. 추가로 간석 홈타운을 보유하면서 2주택자가 된다면 종부세가 240만원에서 3,346만원으로 13배가 늘어납니다. 잠실 엘스 플러스 간석동 홈타운 두 채 합쳐서 29억.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29억. 자산은 똑같은데 두 채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는 3배 더 많이 냅니다. 957만원 대 3,346만원. 그냥 집이 두 개라는 이유로 세금을 3배나 쳐 올려받는 건 집 사지 말라라는 뜻이죠. 내 식구가 6억짜리 집을 한 개씩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또 종부세는 안 냅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다 증여를 한 겁니다. 암튼 일단 종부세 인하는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를 재산세랑 합치는 방안과 세율 조정. 이거는 국회 통과 사안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를 2020년으로 돌리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인하하는 방안. 공시지가를 2020년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하는 일이니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 개정이니 국회 통과가 필요 없습니다. 보유세 인하는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곧 발표한다고 기사도 나왔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발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이야기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대출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는 금감원에서 다루는 문제라서 입법 통과 사항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출규제 역시 다주택자, 법인의 언급은 없으니 무주택자, 1주택자만 가능할 겁니다. 3.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양도세 세율을 수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예해주는 것은 민주당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 1. 종부세 인하, 2. 대출규제 완화, 3. 양도세 유예, 4.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재건축은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국회 의결 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정책도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이며 여러가지로 불안한 요인도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약이 모두 이뤄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움직이셔야 해요. 공약의 실행이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물이 나타날 때쯤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이든 어떤 타인이 내 삶의 환경을 바꿔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을 사라, 집을 팔아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마세요.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선택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불만 불평으로 투덜대고 있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고 서 있으면 역풍이지만 바람을 등지면 순풍이 됩니다. 내 인생의 순풍과 역풍은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